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력마련이 살 길이다. 이천박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2019년도 제1회 전기기사 필기문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가 나와 있는 전력공학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40번까지 풀어드릴 건데요. 대신에 이제 보기가 1, 2, 3, 4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가나 다 라로 풀어드리고 간략간략하게 잡아드리고요. 그 중에 팩트가 뭔지 어떻게 푸는 요령인지 그런 것만 간단히 건드리면서 핸들링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21번부터 같이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21번 보시면 동일전력을 동일상간전압, 동일연결로 동일거리에 보낼 때 사용하는 전선의 총 중량이 같으면 삼상 3선식인 때와 단상 2선식일 때의 전력손실비, 이 전력손실비라는 동그라미 빵 치겠습니다. 이 전력손실비라는 것은 어떻게 따지냐면 전선 중량비가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따져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전선 중량비를 따질 때는 전력손실비를 일정하다라고 놓고 따지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전력 손실비를 물어보든 전선 중량비를 물어보든 값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잡으시면 되는데 일단은 요걸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표를 하나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전체적인 전기 방식별로 제가 표를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일선당의 전력, 공급 전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력 손실비 또는 전선 중량비가 되겠습니다. 전선 중량비. 우리 전선 중량비를 물어보든 전력 손실비든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굴 기준할 거냐면 단상 2선식을 기준해서 표시한다면 1선당 공급 전력은 0.5의 VI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1로 기준 잡고요. 전선량은 1로 기준 잡는데 100분율로 표시하면 뭐 대략 요것도 기준이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놈을 기준 잡아서 나머지 다 비교할 건데 그 중에 두 번째 바로 누가 있냐면 단상 3선식이라는 놈이 들어갑니다. 자, 단상 3선식은 1선당 공급 전력이 0.666 나가니까 대략 0.67의 VI가 되겠죠. 그래서 1선당 공급 전력은 얼마가 나올 거냐면 1.33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울 때는 단상 3선식은 1.3이야. 그래서 단상 3선식 1.3이라고 외우시면 되겠고요. 전선량은 대략 얼마가 들어가냐면 요 양을 기준했을 때 그 양의 8분의 3만 있으면 돼. 대략 37.5%만 있으면 되겠다는 얘기죠. 요렇게만 있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걸 많이 썼었던 방법이에요. 그죠? 일선당 공급전력 높지 전선량은 조금밖에 안 들어가지. 근데 이제 우리 수강생은 물어봐. 아니 여기는 두 가닥, 여기는 세 가닥인데 세 가닥 갔으니까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여기선 두 가닥이 굵은 두 가닥이 들어갈 거고 여기는 얇은 두 가닥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양으로 봤을 때는 훨씬 얘가 조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3상입니다. 3선식을 갖다 보시게 되면 1선당 공급 전력이 0.57의 VI가 될 건데 마찬가지 이거 시험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1선당 공급 전력은 얼마가 나와야 돼? 1.15배가 되겠다. 물론 선간 기준했을 때요. 그 다음에 전선량은 우리 단상 2선식을 기준했을 때 그 양의 몇 분의 3만? 4분의 3, 75%만 있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3상 4선식 들어갑니다. 3상 4선식은 1선당 공급 전력이 대략 얼마가 나오냐면 가장 높아요. 0.75의 VI가 됩니다. 대략 1.5배가 되죠. 근데 1.5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이렇게만 물어보지. 1선당 공급 전력. 그 다음에 전선량은 단상 2선식을 기준했을 때 3분의 1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만 딱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이 나올 거야. 어떤 결정이 나와요? 최소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배전 파트는 그래서 다 얘를 쓰고 있다는 얘기죠. 자, 송전솔로에서는 다 얘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나온 얘기는 단상 3상인가요? 3상 3선식인 때와 단상 2선식일 때의 전력 손실비, 중량비를 물어봤으니까 4분의 3만 나오면 되겠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거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번에서는 4분의 3이니까 답은 나번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2번 문제 가겠습니다. 22번에서는 무엇을 물어봤을까요?
복두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덕턴스 L값 물어봤는데 송배전솔로 도체 굵기는 같게 하고 도체 간격을 크게 했습니다. 도체 인덕턴스 밑줄 짝 인덕턴스 L 물어봤네요. 자, 그럼 L이라는 놈을 갖다 다시 한번 계산해 본다면 기본식이 0.05 플러스 0.46장 5끝 로그 10의 R분의 D라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도체 굵기는 같게 했는데 등가 간격만 크게 해겠대. 그럼 얘를 키우면 물론 뭐 로그 값이라서 뭐 조금밖에 안 커지긴 있습니다만 이론적으로 봤을 때 얘가 커지면 당연히 L 값은 어떻게 될까?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한다, 커진다, 답은 몇 번? 1번 하고 잡을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C를 물어본다면 C는 어때요? 반대로 가야 되니까 반비례 관계잖아. 그다음에 그때는 오히려 작아진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번 문제도 같이 보죠. 자, 23번 문제 보시면 매점반에 접속되어 운전 중인 계기용 변압기 즉 PT와 변류기 CT의 2차측 회로를 점검할 때 조치상으로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PT 먼저 볼까요? PT는 포텐셜 트랜스포머 즉 계기용 변압기가 되는 건데 이놈은 무조건 2차측 전압을 110V 이하의 전압으로 다운합니다. 그러면 전압을 다운했으니까 더 이상 문제가 안 돼.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누구야? 전류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류가 문제인데 전류가 없을 때 점검하는 게 좋아요? 있을 때 점검하는 게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쉽게 하면 돼. 내가 점검한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점검 안 하고 다른 놈이 점검한다면 전압이 높든 전류가 높든 관계없어. 하다가 죽더라도 그건 문제야. 근데 내가 한다면 무조건 없어야 되겠지. 그래서 전류가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전류가 못 가게 해야 되니까 PT는 무조건 뭐 할까? 개방으로 가는 거죠. 물론 단락으로 가더라도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PT에 보시면 1차, 2차에 퓨즈가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퓨즈가 연결되어 있으면 괜찮고 끊어지면 개방인데 큰 의미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CT였다는 얘기야. CT는 커런트 트랜스포머, 즉 변류기가 될 건데요. 변류기는 무조건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를 5A 이하로 낮춰줍니다. 5A 이하로 작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누구야? 전압이 문제가 될 건데 나는 마찬가지로 점검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전압을 0으로 해놓는 게 좋을 거잖아. 그죠? 전압이 없다는 얘기는 연결돼서 등전이 상태로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얘는 개방이 아니라 이제 뭐로 가야 됩니까? 단락으로 가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단락. 그래서 얘는 끊어지면 개방이 돼버리면 전압이 엄청 높아져요. 그래서 과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절연이 파기되겠지. 그래서 중요한 거 CT는 무조건 뭐 해라? 단락을 해라. 이유는 2차 측의 무슨 보호 때문에? 바로 절연 보호 때문에 2차 측의 절연 보호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단락을 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번에서는 2차 측을 CT는 단락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답을 여기다 적지 않고 여기다 적을게요.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옆으로 이동해서 24번 문제 보도록 하죠. 24번 배전솔로 역률 개선 밑줄 딱 쳐놓으시고요. 다른 효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우리 역률을 개선하겠다. 역률 코사인 세타를 좋게 합니다. 이런 얘기죠. 얘를 좋게 해야 되면 첫 번째 전력 손실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고 전압 강화도 줄어들 거고 전류도 줄어들 거고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 맞는 얘기인데요. 4번에 보시게 되면 선로 절연의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는 절대 역률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러면 절연은 뭐와 관계됩니까? 절연은 무조건 전압하고만 관계돼. 전압이 높아지면 절연이 파괴 안 돼야 되니까 절연이 두꺼워져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전압이 낮으면 절연을 낮게 할 수 있는 거지 역률하고는 하등의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절연하고는 관계없다.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5번 문제 갑니다. 다중접지 계통 사용하는 재폐로 기능을 갖는 일종의 차단기. 여기까지 밑줄. 재폐로 기능을 갖는 일종 차단기. 즉 재폐로 차단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재폐로 차단기를 우리말로 했을 때 영어로 하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리클로저라고 하는 놈이죠. 리클로저. 이 리클로저가 바로 리클로저. 재폐로 차단기를 갖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단기로서 과바 또는 고장 전류가 흐르면 순시 동작하고 일정 시간 후에는 자동적으로 재폐로 하는 보호기기 물어봤으니까 재폐로 차단기야. 우리말로 한다면 얘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해야 돼? 재폐로 차단기. 요거는 단독 문제라도 아주 잘 물어봐요. 재폐로를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주 물어봐. 왜? 계속 운전을 하겠다. 안정도를 좋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누구밖에 없냐면 나번이 될 건데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3번에 보니까 섹셔널라이저가 있는데 저는 섹셔널라이저가 마음에 드는데요. 하고 섹셔널라이저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왜? 섹셔널라이저는 차단기가 아닙니다. 개폐기입니다. 고장열로 차단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보호협조 순서를 보신다면 리클로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야 돼? 섹셔널라이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라인 퓨즈가 들어가고 이 순으로 들어가는 거야. 절대로 섹셔널라이저가 이 앞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리클로저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2번입니다. 다음에는 26번 문제입니다. 26번은 발전 파트의 수력 문제가 되겠습니다. 총락차가 300이고요. 사용 수량은 20세제곱미터/s인 수력발전소 발전기 출력은 약 몇 킬로와트입니까? 단 수차 및 발전기 효율은 각각 90%, 98%, 손실락차는 총락차 6%. 손실락차가 있어요. 왜? 우리 발전기 출력을 필요했을 때 기본식은 누가 들어가야 돼? 9.8 QH 2타 해서 기본 단위는 킬로와트 하고 들어갈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H 있잖아. 이 H가 바로 뭐야? H가 유효낙차야. 유효낙차. 전체 총낙차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가봅니다. 첫 번째는 9.8이 들어갈 거고요. 곱하기 유량이 20세제곱미터/s고요. 곱하기 낙차가 들어갈 건데 총낙차가 300이야. 손실이 그 중에 6%야. 6%만큼 빼줘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 총낙차 300에서 빼줍니다. 얼마만큼? 300에 0.06만큼만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H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곱하기 효율이 이제 수차와 발전기 효율이 두 개 다 들어가 있잖아. 그죠? 수차가 90%, 0.9 곱하기 그 다음에 발전기 효율이 0.9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게 되면 대략 48,750 이 정도 나오겠죠. 48,750kW 하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26번은 답이 가번이고요. 그 다음에 27번 들어갑니다. 27번에서는 수전단을 달라간 경우 송전에서는 임피던스가 300, 그 다음에 개방했을 때 어드미턴스가 1.87 곱하기 10의 3승 마이너스 3승 모일 때 특성 임피던스 밑줄칩니다. 특성 임피던스. 결론은 파동 임피던스, 즉 특성 임피던스 제재료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요 놈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먼저 러또 하기를 뭐분의 Z Y분의 Z라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R과 G를 무시해버리면 러또 한 다음에 뭐분의 C분의 L 또는 솔로 길이와 관계 없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놈인데 L이나 C 값이 나오면 이 공식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단락 임피던스와 개방 어드미턴스가 나온다면 이 공식을 이용해야 되겠죠. 자, 여기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러또 한 다음에 위에 직렬 임피던스가 얼마 나왔어요? 330이 나왔어요. 330.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가 얼마 나왔어? 1.8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넣어서 계산기 눌러주면 지가 알아서 답을 줘요. 대략 420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425옴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몇 번? 4번에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옆으로 이동해서 28번 문제 갑니다. 28번. 송전선 중간에 전원이 없을 경우 송전단 전압이 E에서는 A, ER 플러스 B, IR이 됩니다. 수전단의 전압 ER의 식으로 옳은 것은 단 IS와 IR은 송전단 및 수전단의 전류입니다. 라고 들어갔는데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전파 방정식 가지고 ES, IS, A, B, C, D 라는 제가 오프라인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전파 방정식은 알파벳 순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갖고 이제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행렬식으로 가는 게 좀 편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 형님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는 솔직히 버리고 가는 거야. 버리고 가는 거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할 수 있는데 우리 형님들이 이제 버리고 가는 스타일 문제. 이런 문제들은 자주 나오지 않아. 그냥 이벤트성 문제야.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니까 크게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일단 요걸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 중거리에서 나갈 때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잡아서 방정식을 세워야 됩니다. 자, 어떻게 잡느냐? 항상 독립변수는 수전단을 기준합니다. 이유는 수전단, 독립변수가 뭐야?
자체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저 집에서 부하를 제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죠. 한전에서 눈치를 못 채고 있었어. 내가 오늘 불을 막 껐다 켰다 할 거야? 한전이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막 했는데. 이것이 바로 독립변수. 그에 따라서 선로, 송전선의 특성값이 바뀝니다. 이것을 종속변수로 봅니다. 자, 그렇다면 종속변수부터 적어드린다면 종속변수는 송전단 ES와 IS, 요게 바로 종속변수가 될 것이고요. 이꼴 요놈들의 특성을 보는데 네 가지의 정수값이 필요할 거고요. 다시 독립변수를 본다면 수전단의 전압 ER과 전류 IR이 되겠습니다. 자, 요놈들의 네 가지 관계를 알아봐야 되니까 4단자 정수 A, B, C, D가 들어가겠죠. 자, 이랬을 때 이게 바로 기본식입니다. 그래서 행이 되고 열이 될 건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풀었습니다만 지금은 얘를 물어본 거야. 얘를. 그 중에 요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만 남겨두고 그냥 반대로 넘겨야 되겠죠. 역행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독립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수전단 전압 전류 IR이 되겠고요. 자, 요놈은 얘가 반대로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죠. A, B, C, D 요놈의 역행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ES, IS. 아니 선생님 지금 우리 프리즘에 나와 있는 거 달라요. 아, 그렇게 풀으셔도 관계는 없어요. 풀으셔도 관계는 없는데 저는 이렇게 원초적으로 좀 빨리 가는 게 좀 낫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역행열 관계를 풀어주게 되면 항상 AD-BC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누가 들어갈 거냐면 AD-BC 요거 분의 1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요놈은 이제 반대로 들어가니까 요놈 자리 바꿈하잖아. 그럼 여기가 D, 여기는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놈과 요놈은 마이너스 부호만 바뀔 거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ES, IS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AD-BC는 얼마 나와? 1이잖아. 1분의 1. 이거 필요 없는 거네. 그죠? 이 상황에서 이 R값 물어봤으니까 요놈의 위치 1행에 1열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1행과 1열만 곱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래 즉 수전단 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신다면 요놈 곱하니까 D 곱하기 ES가 될 거고 요놈 곱하니까 마이너스 B의 IR로서 정리할 수가 있다. IR의 IS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을 체크할 때는 바로 몇 번 있냐면 3번 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동생들은 할 수 있는데 우리 형님들 같은 경우는 이거 하려고 하지 마. 이거 하려고 하면 머리 아프고 짜증나고 실증나고 막 하기 싫고 막 이렇게 돼. 그러니까 하지 말고 이건 아니야.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조건이 있어요. 이 출제하는 사람은 무조건 출제를 할 거잖아. 그죠? 근데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면 안 풀 수도 있는 거야. 그죠? 내가 안 좋아하는 문제인데 안 풀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음 시험에 또 나와서 또 안 푸는 거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자격증 다음에 따야지 뭐. 알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이벤트성 문제는 버리고 가시라는 얘기야. 괜히 잡아봐야 머리만 더 아픕니다. 그래서 일단 푸는 요령은 이렇게 갈 수가 있겠다. 물론 우리 교재 문제 풀이집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9번 문제 들어가죠. 29번 문제. 29번에 보시게 되면 비접지 계통 지락사고 시 계전기의 밑줄 영상전류 공급 요겁니다. 영상전류 공급. 우리 영상전류를 공급합니다. 즉 지락전류가 될 건데요. 요걸 하는 놈이 바로 누가 있습니까? JCT가 있죠. 제로페이스 커런트 트랜스포머 즉 영상 변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놈이 바로 뭐 하는 놈이야? 요 놈이 지락전류. 우리는 영상전류라 표현하죠. 이 영상전류를 뭐 하는 놈이다? 지락계전기에 공급할 수 있는 공급책이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접지계전기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단기는 또 뭐 하는 거예요? 자, 제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하나의 일련 시퀀스를 말씀드리면 요 놈은 지락사고를 검출할 건데요. 절대로 얘가 지락인지 이게 부하전류인지 몰라. 그걸 알 수 있는 애가 얘야. 그래서 반드시 접지계전기 쓸 때는 반드시 ZC를 같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영상전류를 공급해서 이쪽으로 넣어줘. 그러면 접지계전기는 뭘 합니까? 바로 차단기에 트립 코일을 동작시켜요. 차단기에 트립 코일을 동작시켜줘요. 그러면 차단기 트립 코일이 동작되게 되면 차단기는 이제 선로를 끊어주는 거죠. 즉 선로를 차단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이 동작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영상연료 공급하면 무조건 여러분들 JCT가 들어갈 거니까 답은 3번 하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9번은 답 3번 되겠고요. 다음에 옆으로 이동합니다. 30번 문제 가도록 하죠. 30번. 비접지식 삼상 송배전 계통에서 일선 지락 고장 시 고장 전류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정전 용량은? 하고 물어봤어요. 지락 고장 시 지락 전류 계산할 때 필요한 건데, 자, 그러면 작용 정전 용량 C란 놈은 대지 플러스 선간에 단상이면 2배, 삼상이면 3배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죠? 아, 20, 30 절대 안 됩니다. 선간에 2배, 선간에 3배라고 하시는 거예요. 문자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상이면 선간에 2배, 삼상이면 선간에 3배라고 들어갈 건데, 그때 요 놈의 이름은 바로 누굽니까? 작용 정전 용량. 그래서 무슨 전류 계산할 때? 바로 C를 통하는 전류, 충전 전류를 계산할 때 쓰는 놈이 바로 요 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어보는 CS, 요 놈은 누구냐? 요 놈은 대지 정전 용량이 될 건데요. 대지 정전 용량은 언제 씁니까? 땅으로 흐르는 비접지 지락 전류를 계산할 때 쓰겠습니다. 하나 더. 비접지 지락 전류가 됐든 충전 전류가 됐든 다 C를 통하기 때문에 빠른 전류, 느린 전류 다 빠른 전류야. 진상 전류라고 하죠. 또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빠른 전류니까 앞선 전류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접지 지락 전류니까 대지 정전 용량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대지 정전 용량 답 2번에 나와 있습니다. 나번에 나와 있습니다. 나번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한 장 넘어가서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31번. 이상전압 파고값을 저감, 여기까지 밑줄. 이상전압 파고값을 저감해서 전력 사용 설비를 보호할 때 쓰겠다. 자, 이상전압을 저감시켜서 기기를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면 무조건 누가 들어가야 돼? 바로 LA 갈비가 들어가죠. 피레기. 라이스팅 어레스터. 바로 피레기가 들어갈 건데, 이 피레기에서 이게 보호협조 순서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피레기는 맨 먼저 피레기, LA 갈비에 들어가고요. 요 놈보다는 누가 높아야 됩니까? 바로 변압기의 절연이 두꺼워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요 피레기 제한전압을 기준 잡아서 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결합 콘덴서. 결합 콘덴서. 또는 뭐 지지애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선로애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절연 두께를 보면 절연 두께가 이 피레기 제한전압을 기준해서 요거보다는 어때? 변압기는 더 높아야 됩니다. 절연 두께가. 그 다음에 얘보다는 결합 콘덴서가 더 두꺼워야 됩니다. 요놈보다는 선로애자가 절연이 더 두꺼운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보단 얘가 더 절연이 두꺼워지는 거지. 그래서 낙뢰가 빵 하고 치게 되면 지구상에 낙뢰를 맞았을 때 버틸 놈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버티는 겁니까? 얘보단 얘가 더 높아지니까 낙뢰를 맞게 되면 얘보단 얘가 낮으니까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쪽으로 때린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하, 이런 의도로 잡아주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상전압, 즉 낙뢰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LA갈비 피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피레기, 답 나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2번 들어갑니다. 자, 32번 문제에서는 임피던스 Z1 Z2 및 Z3를 그림과 같이 접속한 선로 A쪽에서 전압파 E가 진행해 왔을 때 접속점 B에서 무반사로 되기 위한 조건, 밑줄입니다. 무반사 조건입니다. 자, 무반사 조건을 따져야 되는데 충격파에 대한 진행파의 특성입니다. 만약에 선로가 오다가 그림상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현재 여기가 A가 되고요, 여기가 B가 되고요,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D가 되겠습니다. 전압파 E가 A에서 B 쪽으로 진행해 오고 있을 때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임피던스가 Z1이고요. 여기 임피던스가 Z2가 되고요. 여기 임피던스가 Z3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무반사 조건을 따지기 위해서 첫 번째 변이점을 먼저 찾아줘야 되는데, 변이점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임피던스가 달라지는 접속점입니다. 때문에 Z1이 오다가 여기서 쪼개지니까 여기가 바로 변이점이 되는 겁니다. 모든 역사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반사 조건은 충족하려면 변이점을 기준해서 양쪽의 임피던스가 같으면 돼.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쪽의 임피던스는 Z1밖에 없으니까 Z1은
자, 이쪽에 임피던스는 2와 3가 병렬이잖아. 쪼개지니까. 그러면 밑에는 더해주고 위에는 곱해주고 라고 하면 되는 거죠. Z2 플러스 Z3분의 위에는 Z2 곱하기 Z3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나다라 봤더니 이런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다른 얘기로 또 한번 보자고. 변이점을 기준해서 양쪽의 임피던스가 같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했을 땐 양쪽에 뭐가 같아도 돼? 어드미턴스가 같아도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Z1의 어드미턴스는 얼마가 나옵니까? Z1분의 1이 됩니다. 이꼴 Z2의 어드미턴스 얼마 나옵니까? Z2분의 1이 나오죠. Z3 어드미턴스 마찬가지 Z3분의 1이 될 건데 어드미턴스끼리 병렬일 때 뭐 하는 거야? 그냥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둘이 더하면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바로 몇 번에 있습니까? Z1 이꼴 Z2분의 1 플러스 Z3분의 1. 답 3번에 나와 있네요. 자, 그런데 이거를 풀어주면 결론은 얘가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어차피 같은 얘기란 얘기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쉽게 못 주겠어 라고 하니까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답은 3번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옆으로 이동해서 33번 문제 갑니다. 33번 변전소 가스 차단기 밑줄 쫙 쳐놓으시고요. 대안 설명으로 틀린 것. 우리 가스 차단기니까 누구 얘기야? G12가 되겠습니다. G12 이때 사용하는 가스는 어떤 가스를 씁니까? SF6 가스를 사용하게 돼 있죠. 육불화 유황가스입니다. 요놈의 특성 색깔 없어요. 무색. 냄새 없어요. 무취. 무색 무취. 독성 없어요. 무해. 불에 안 탑니다. 불연성. 특성을 갖고 있는데 아주 우수한 놈입니다. 소호 능력을 갖다 보자면 공기에 비해서 대략 100에서 200배 가까이 엄청나게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 절연 내력 또한 우수합니다. 절연 내력 우수합니다. 상당히 좋은 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틀린 것은 했는데 첫 번째 보시면 근거리 차단이 유리하지 못하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얘는 전체적인 절연 내력, 절연 거리를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크기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근거리 차단에 유리하지 못하다 했는데 1번은 무조건 틀린 얘기고 나머지 2번, 3번, 4번을 읽어보시면 다 좋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은 저압 뱅킹 방식에서 저전압 고정에 의해서 건전한 변압기 일부 또는 전부가 차단되는 현상이라고 했는데, 자, 건전한 변압기 일부 또는 전부가 차단됩니다. 일명 싹쓸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싹쓸이 현상이 됐는데, 절대로 이건 이제 실기로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싹쓸이라는 이런 고급 단어를 문제에서 사용하시면 절대 점수 획득에 실패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고 있는 캐스케이딩 현상, 요걸 써주셔야 돼요. 이 표현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캐스케이딩 현상이 될 건데,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변전소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급전선 나와서 고압간선이 들어가고 있을 때, 여기에 변압기를 통해서 수용가에 공급을 합니다. 마찬가지 2차 측에 변압기를 통해서 수용가에 공급이 되고 있네요. 이쪽에서 전력을 많이 쓰게 되면 이제 전력이 딸릴 거잖아. 그죠? 그랬을 때 요놈과 요놈을 연결해서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고가 발생하니까 이 사고 전류가 여기만 미치는 게 아니라 여기 타고 와서 얘까지 미쳐요. 그래서 저압선의 일부 고장으로 인해서 건전한 변압기 일부 또는 전부가 다 차단됩니다. 이게 바로 싹쓸이 현상. 그래서 캐스케이딩 현상이라는 건데 잡아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구분 표주를 설치하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캐스케이딩 현상이니까 답은 4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3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옆으로 이동해서 35번. 35번은 켈빈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 밑줄 쫙 칩니다. 켈빈. 우리 켈빈이 누구야? 켈빈이. 우리 칼빈총 있었잖아요. 예전에 6.25 때 쓰던 칼빈총. 그 칼빈총 만든 애가 바로 켈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예전에 칼빈총을 만들고 시간이 남아갖고 이제 뭣도 만든 거야. 경제적 전선 굵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하고 수업을 끝냈더니 한 놈이 찾아왔어. 선생님, 정말 켈빈이 칼빈총 만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 새끼가 지금 살아있을 것 같아요? 죽었을 것 같아요? 사사로운 거에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 하면은 무조건 켈빈이 만들었구나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경제적 전선 굵기까지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6번 문제 가볼게요.
36번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보호계증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호계증기의 반환시, 정환시 특성 이렇게 물어봤어요. 반환시, 정환시 밑줄 쫙 치겠습니다. 그래서 요놈은 반환시 특성도 있겠고 정환시 특성도 같이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정환시 특성, 정환시성. 자, 무슨 얘기냐면 고장전류가 작을 때는 반환시 특성, 즉 한참 있다 동작하고요. 동작 시간이 길어집니다. 근데 그 고장전류가 어느 정도 커져버리면 그때부터 고장전류 크기가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이 있다 동작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 특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오프라인에서 수강생들한테 얘기해. 야, 시험장 가서 무조건 긴 놈만 찍어라. 그 놈이 답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도 딱 보면 벌써 눈치챘잖아. 몇 번이야? 4번이 되는 거예요. 다른 놈은 한 줄인데 이 새끼만 두 줄이잖아. 그래서 요거를 잡아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에는 우리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은 복도체에 대한 얘기인데요. 단도체 방식과 비교했을 때 복도체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복도체 특징이 아닌 것, 틀린 거 찍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 복도체 쓰게 되면 단도체보다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복도체가 뭔지 여러분들이 알고 하셔야 되는데 복도체라는 것은 한 상의 도체를 2개에서 4개 또는 6개로 나누어 시설하는 방법, 즉 2개 이상으로 나누어 시설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내가 보낼 수 있는 송전 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거보다 더 큰 장점, 첫 번째, 코로나가 무조건 없어진다는 얘기죠. 코로나가 방지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쁜 L은 작아지겠고 좋은 C는 커집니다. 증가합니다. 하다 보니까 내가 보낼 수 있는 양이 많아지겠죠. 송전 용량이 증가하죠. 송전 용량 증가. 근데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소도체 간에 흡인력이 존재하다 보니까 부딪혀. 그래서 부딪히지 않게 스페이서를 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사항들이 이제 복도체에 대한 얘기인데, 가나다라 보니까 다 맞는 얘기인데, 4번에 보시게 되면, 코로나의 임계전압이 감소된다라고 했는데, 임계전압이 감소될 수 없죠. 요거 아까도 제가 적어드렸을 것 같은데, 이 재료란 놈은 24.3에다가, M0에다가, M1에다가, 델타에다가, D 한 다음에, 로그 10의 R분의 D라고 해서, 우리 코로나 방전 개시전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도체를 쓰게 되면, 등가직경이 엄청나게 커질 거야. 그래서 임계전압은 높아져. 그래서 웬만한 전압에선 방전을 안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임계전압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높아진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번이 틀렸다?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옆으로 이동해서 우리는 3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일선 지락시 지락전류가 가장 작은 송전계통을 했는데 무슨 얘기야? 다시 말하면 지락전류가 최소가 됐어요 라는 얘기죠. 최소 들어가면 소호리액터 접지가 따라 나와야 되겠지. 소호리액터 접지. 그래서 여기선 소호리액터 접지 몇 번입니까?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봤을 때 지락전류가 말이야 최대가 되는 건 누가 있나요? 하면은 바로 우리가 바로 연결하는 직접 접지가 되겠죠. 그래서 직접은 최대, 소호는 최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38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39번 문제 갑니다. 39번 수력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차의 캐비테이션 방지책으로서 틀린 것. 우리 캐비테이션이 뭔지 알고 가야 되겠네. 우리 높은 데서 물을 뚝 떨어뜨리면 물이 푹 빠지잖아. 물이 들어가면서 뭐가 생겨? 안에 기포가 생겨.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을 수로 통해서 이제 내려보낼 건데요. 그 수압관을 내려가면서 밑에 물이 딱 치면서 막 유수 중에 기포가 생겨. 그러다 보니까 수차가 돌아가다 보니까 기포 때문에 부식이 생길 수도 있고 진동이 발생하고 또 그다음에 출력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야, 그러지 말고 이거를 너무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얘를 서서히 돌리자. 즉 알맞는 회전수를 선정하자. 아니면 부식이 생기니까 부식이 안 되게끔 스테인리스를 쓰자. 뭐 이와 기타 등등 이런 같은 방법들을 쓰는 것이 바로 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흡출수도를 증대시킵니다 했는데 흡출수도를 증대시키면 더 높아지니까 어떻게 될까? 더 기포가 많이 발생하죠. 캐피테이션 현상이 더 커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몇 번이 틀렸다? 1번은 대책이 될 수가 없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40번 문제 가겠습니다. 40번 보시면 성간전압은 264kV, 일상당 임피던스가 J의 8옴인 기기가 있을 때
기존 용량 100MVA로 하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문제는 딱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전류가 있을 때, 없을 때. 전류가 있다면 2분의 IZ 곱하기 100이라고 들어가는 거야. 뭐라고? 2분의 IZ 곱하기 100. 근데 지금 봤더니 전류가 없어요. 전류가 없을 때는 어떤 것이 들어가야 돼? 뭐 V제곱, 10V제곱, PZ라는 놈이 들어갑니다. 단, 이때는 P의 단위는 kVA라는 놈을 쓸 거고요. 전압의 단위는 성간전압으로서 킬로볼트를 씁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전류가 없으니까 요공식 갖다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간다면 밑에는 10이 들어가고요. 154니까 154의 제곱하면 되겠고요. 위에 용량이 얼마 나왔습니까? 100MVA니까 kVA로 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10의 3승. 메가에서 킬로로 내가려면 0이 3개가 남잖아. 10의 3승. 곱하기 리액턴스는 J의 8옴인데 J는 필요 없지 뭐. 왜? 우리는 크기만 따지면 되지 뭐 위상까지는 따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했더니 대략 3.37%가 나오죠. 3.37%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몇 번? 3번이 되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풀어드렸던 문제는 전기기사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전력공학 20문제를 풀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전기기사 2회 필기 문제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